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기분이 우울해지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는 시니어 분들에게는 외로움이 건강을 위협하는 큰 요소가 되기도 하지요. 혹시 요즘 마음이 허전하다 혹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상황 자체보다 내가 단절되어 있다고 느낄 때 더 크게 찾아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있어도 마음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깊은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뇌와 몸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여러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외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기 사망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외로움이 하루 담배를 몇 개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외로움이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오래 지속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염증 반응이 늘어나면서 각종 질병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면역 체계가 약해지는 시니어 시기에는 외로움이 곧바로 건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외로움은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운 사람일수록 우울증, 불안,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뇌는 사회적 자극과 교류를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외로움이 길어지면 뇌의 인지 기능이 점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데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니어 시기에 외로움이 더 자주 찾아올까요? 첫째로는 삶의 환경 변화가 큽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일상에서의 역할이 줄어듭니다. 예전처럼 사람들과 자주 부딪히고 대화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둘째로는 신체적 제약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이동하거나 모임에 나가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변 지인들의 건강 문제나 이별로 인해 관계망이 좁아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마음은 점점 더 고립되고 그로 인해 외로움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외로움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외로움을 인식하고 작게라도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작은 교류를 늘리는 것입니다. 거창한 모임이나 대규모 활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웃과 인사를 나누거나 가까운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짧은 대화라도 사회적 연결감을 높이고 기분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활동을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글쓰기 같은 취미 활동은 혼자 하더라도 뇌를 자극하고 만족감을 줍니다. 더 나아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기회도 생깁니다. 실제로 어떤 시니어분은 매주 도서관, 독서 모임에 나가면서 이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우리는 외로움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의 적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외로움을 실제로 줄여나가기 위한 생활 속 실천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일상의 작은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복적인 생활 속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를 끓여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습관도 좋고 매일 저녁 가볍게 동네를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스스로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작은 루틴은 외로움으로 인한 불안감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남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약속을 만들고 연락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점심을 먹는다거나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만남이라도 정기적으로 이어가면 외로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입니다. 운동은 외로움을 해소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밝아지고 자신감도 커집니다. 또 운동은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연결될 기회를 만듭니다. 동네 공원 걷기 모임이나 체조 교실에 나가면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친분이 쌓이게 됩니다. 운동은 건강과 사회적 관계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요. 네 번째 방법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근에는 시니어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강좌가 많습니다. 영상통화로 멀리 있는 가족과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 온라인 강좌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면 집에 있으면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됩니다. 실제로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은 외로움이 적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인식은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스스로를 돌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환경의 변화로 인해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외로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작은 행동을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외로움은 때로는 조용히 우리를 잠식하지만 행동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작은 루틴 만들기, 의도적인 만남 운동, 디지털 기기 활용 봉사활동과 자기 돌봄 같은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천한다면 외로움은 분명히 옅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로움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외로움을 극복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에 사시는 72살 김 선생님의 사례입니다. 김 선생님은 은퇴 후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시고 홀로 지내면서 큰 외로움을 겪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점점 기운이 빠지고 병원 진료를 받았더니 혈압과 혈당도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실버 요가 수업에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몸도 굳어있고 낯선 사람들 속에서 어색했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함께 웃으며 운동하는 시간이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꾸준히 참여하시고 수업이 끝나면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도 나누십니다. 그 결과 혈압도 안정되고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괴롭지 않다고 말씀하시지요. 또 다른 사례는 81살 이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젊을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하셨지만 혼자 글을 쓰다 보니 점점 흥미를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시니어 글쓰기 모임에 나가게 되셨습니다. 모임에서 본인의 글을 읽고 다른 분들의 글을 들으며 감정을 나누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설렘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도 나누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지내십니다. 할머니는 외로움 대신 오히려 새로운 목표와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런 사례들은 외로움이 결코 운명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외로움을 줄이는 작은 행동 하나가 인생의 후반기를 다시 활기차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첫째, 마음이 밝아집니다. 사람과 연결되면 뇌에서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둘째, 몸이 건강해집니다.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사람들은 면역력이 높아지고 만성질환의 위험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유지됩니다. 대화를 하고 함께 활동하는 과정에서 뇌가 끊임없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외로움을 극복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변화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외로움을 줄이고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를 시작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꾸준히 사람들과의 교류를 이어가고 새로운 활동을 시도한 분들은 몸과 마음이 모두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마음의 변화입니다. 외로움이 줄어들면 불안과 우울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대신 오늘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기대하게 됩니다. 이는 삶의 의미와 만족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둘째는 몸의 변화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시니어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또 정기적으로 운동이나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은 근육량과 균형 감각이 유지되어 넘어짐 사고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결국 외로움 해소는 건강 수명 연장으로 이어집니다. 셋째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한 분들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기존의 가족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자녀나 손주와의 연락이 잦아지고 대화가 깊어지며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는 단순한 기쁨을 넘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자산이 됩니다. 이처럼 외로움을 줄이는 노력이 가져오는 효과는 단순히 혼자가 아닌 상태로 머무르는 것을 넘어 내 삶을 다시 빛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실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가까운 이웃에게 안부를 물어보는 전화 한 통을 걸어도 좋습니다. 내일은 동네 도서관이나 복지관에 들러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그 작은 걸음이 모여 외로움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점점 밀어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로움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극복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순간이 늘어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연결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다시 따뜻하고 활기찬 빛을 찾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외로움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아셨을 겁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용기와 실천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외로움을 이겨낼 힘을 이미 갖고 계십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장기간 이어지며 삶을 잠식할 때 생깁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사회적 역할의 축소와 신체적 제약 때문에 외로움이 더 자주 찾아오고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외로움을 단순한 기분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처럼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습관, 전화 한 통으로 이어지는 안부 대화, 일주일에 한 번 참여하는 취미 모임, 봉사활동에서의 따뜻한 나눔. 이 모든 것들이 외로움이라는 무거운 벽을 허물어 줍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가 외로움을 극복할 때 가장 중요한 힘은 내가 여전히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라는 자존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일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내가 가진 작은 재능과 시간을 나누는 순간 외로움은 힘을 잃고 대신 의미와 보람이 마음을 채워줍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세대 간의 교류입니다. 손주와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스마트폰을 배우는 시간, 자녀와 함께 요리를 하는 시간은 단순한 가족의 시간이 아니라 외로움을 줄이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귀한 순간입니다. 세대 간의 대화와 교류는 시니어에게는 젊은 에너지를 불어넣고 젊은 세대에게는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양방향의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음가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을 단순히 피해야 할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보지 말고 나를 성장시킬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며 나만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은 오히려 인생의 후반기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시청자 여러분, 외로움은 누구나 경험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집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외로움 앞에서 움츠러들기보다 나를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한 만남과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여전히 외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연결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진심으로 이어져 있다고 느낄 때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시니어 시기에는 이런 연결의 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관계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먼저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누구와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순간에 웃음을 지었는지 적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화가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기록하면서 내일은 꼭 한 번쯤 누군가와 안부를 나눠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작은 기록이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내고 결국 외로움을 줄여줍니다. 또 하나는 자연과 교류하는 시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줄어들수록 자연은 좋은 친구가 됩니다. 가까운 공원을 찾아 나무와 꽃을 바라보거나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분 이상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외로움과 불안이 적다고 합니다. 혼자라 하더라도 자연과 함께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음악의 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특히 과거에 자주 들었던 음악을 들으면 추억이 되살아나며 혼자가 아니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음악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최고의 치유 도구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외롭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순간 마음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실제로 상담이나 모임에서 외로움을 나눈 분들은 같은 경험을 가진 이들과 연결되며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용기가 외로움을 이겨내는 첫걸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방법 역시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늘은 대화 기록하기, 자연과 교류하기, 음악 활용하기, 감정 표현하기,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의 행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